테마가 너무 커서 뭐예요 지금 마지막? 전기차 시대의 승자패자래요. 승자패자? 그걸 네.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나 알아. 뭐의 승자패자예요? 자동차, 전기차 시대에? 그러니까 한 20년 뒤에 30년 뒤에 전기차가 1년에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대 9천만 대가 팔리고 내연기관은 중고차가 조금 팔리는 그런 시대가 됐을 때 과연 어떤 그룹이 어떤 브랜드가 서바이브를 하고 없어질 것인가. 답은 아주 심플할 것 같은데. 심플해요. 왜냐하면 잘 파는 회사가 성공. 하드웨어, 그 전기차든 내연기관이든 하드웨어잖아.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인더스트리의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은 의외로 심플해요. 규모는 크지만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내부의 비즈니스 구조나 이 산업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는 틀릴 수는 있겠으나 저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어떤 브랜드, 어떤 그룹이 승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이 승자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면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면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되게 세 가지 정도라고 봐요. 첫 번째는 일단 돈이야, 돈. 이 전기차의 개발 자금을 대고 그리고 전기차도 라인업을 막 확대해 가야 되는데 지금 플랫폼이 내연기관 플랫폼보다는 좀 더 유연하겠으나 이제 전기차의 세단도 나와야 되고 SUV, 소형, 대형, 중형, 버스, 트럭, 픽업 다 나온다 그러면 사실 전기차에 또 최적화시키려고 그러면 플랫폼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즉 라인업 확대, 누가 먼저 빨리 좋은 라인업을 확대해서 시장을 선점하느냐,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 바뀌잖아요. 지금은 B2C니까 차를 팔아서 그리고 금융을 넣어서 나중에 AS 해갖고 요 세 가지로 돈을 버는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B2C가 아니라 B2B가 되어갖고 메이커들이 일반 사람에게 파는 것보다는 우버, 리프트, 뭐 이런 렌트카에 1년에 100만 대씩 200만 대씩 막 팔아야 되면 여기는 거의 이익이 남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익을 내려고 그러면 이제 수익 모델이 바뀌어서 요새 뭐 MAAS라고 그러죠. Mobility as a Service. 그러니까 차 판매 AS가 아니라 차는 기본적으로 파는 거고 이제 프린터가 하드웨어는 싸게 준 다음에 잉크 막 팔아먹듯이 현대라 그러면 현대 브랜드의 전기차를 막 뿌려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현대차만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거기에서 영화를 보든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소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거기서 사용료, 구독료 이걸 얻어갖고 그렇게 모델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대당 마진이 떨어질 거야. 근데 이런 거 갖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장기적인 싸움이 되고 상대방을 밀어내려면 결국은 자금력밖에 없어요. 버티기. 그래서 자금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금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연기관 시대에 많이 팔아서 많이 모아놓은 사람이 역시 유리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판매력 싸움. 결국 생산 대수, 판매 대수와 연관이 되는데 B2C가 사라져 간다고 해도 금방 뻥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30년이든 40년이든 까지는 쭉 나간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향후 또 돈을 많이 모으려고 그러면 판매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B2B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건 판매력 싸움이에요. 누가 우버를 잡을 것인가, 누가 리프트를 잡을 것인가 라는 거에 있어 갖고는 그건 판매력 싸움.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브랜드 이미지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성능 뭐 이런 걸 막 비교를 하지만은 이제 성능 다 비슷비슷해. 뭐 개성으로 팔아? 전기차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긴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내연기관의 역사지. 그러면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하는데 소비자들은 어떤 이미지를 좋아할까? 첫째, 어떤 게 되게 고급스러운 이미지인가? 이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면 시장에서 전기차끼리의 자유 경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다시 프리미엄 브랜드는 좀 살아날 것 같아요. 나는 고급 할 거야. 그러면 어떤 게 고급 브랜드냐? 그리고 어떤 게 안전 브랜드냐? 어떤 게 더 세련돼 보이느냐? 그리고 어떤 게 더 품질이 좋을 것 같으냐. 여기는 기존의 내연기관 시대에 굳혀진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세 가지, 자금 측면, 판매력 측면, 판매 대수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의 측면, 요 세 가지로 보면 저는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잠깐, 그 세 가지 말씀하신 게 그건 지금도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전기차가 됐다고 그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세 번째,
브랜드 이미지라는 측면인 거예요. 즉 시장에서 자기를 차별화하려고 그럴 때 지금은 BMW 성능, 주행 느낌, 달릴 때 깔리는 느낌, 가속할 때 엔진의 그 느낌 뭐 이런 걸 해갖고 성능으로 사실은 많이 휘어잡는 메이커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성능이 안 돼갖고 럭셔리가 안 되고 프리미엄이 안 되고 니어 프리미엄이라고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아우디, 볼보. 근데 이런 것이 배터리와 모터가 되면 완전히 저는 판이 바뀐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승자 그룹은 먼저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GM,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일본에서는 도요타, 전 한국의 현대가 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중 브랜드는 요 4개가 남을 것 같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가면 저는 벤츠가 남을 것 같고 볼보, 아우디, 렉서스가는 남을 거라고 봐요. 그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첫 번째는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가 왜 살아남을까에 대해서는 일단 원가 측면, 일단 규모가 되거든요. 거의 1000만 대 가까이 되고, 그리고 자금 측면, 그리고 판매력, 판매 대수, 그런 측면에서 딴 데보다 월등 우월해요. 그리고 이 전기차 관련 기술도 앞서 있고,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스텔란티스라든지 르노, 닛산 그룹이라든지 여기는 이미 동력을 잃었어요. 거기는 자금도 없고 제품력도 많이 떨어지고 수익 모델도 별로 없어요. 돈이 있는 4개 그룹은 배터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하든 자기가 만들든 외주를 하든 배터리 업체를 휘어잡고 나갈 힘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배터리 업체에 후들릴 것 같아. 일단 그러기 시작하면 원가 측면에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 업체에서 그 100원에 사가 그러면 100원에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따져보고 내가 만드니까 이걸 내가 80원, 90원에 산다 그러면 기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비슷비슷한데 얼마짜리 기술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나는 100원짜리 기술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95원짜리 기술을 갖고 있으면 난 지는 거예요. 이건 메이커의 숙명 같은 거예요. 다음에 제가 왜 또 아우디나 렉서스, 볼보가 살아남을 것 같다 그러냐 하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데 지금 내연기관 시대에서 아우디, 볼보는 제일 문제가 플랫폼하고 파워트레인이야. 볼보같이 엔진이 하나밖에 없고 아우디같이 폭스바겐을 갖다 써야 되고 그러면 뭔가 특징이 있지 않아. 그냥 심심해. 스티어링도 그렇고. 근데 이제 샤시의 시대에서 배터리의 시대가 되면 그 주행이나 성능은 다 비슷비슷해지잖아요. 이 현재 내연기관 시대에서 아우디나 볼보가 특히 렉서스가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 어차피 파워트레인은 안 되니까 실내외 디자인, 후각, 촉각, 재질 고급화 막 이런 거에 막 신경을 써갖고 겨우겨우 메꿔 나가는데 전기차 시대가 되면 이게 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아우디, 볼보 좀 친숙하고 그런데 값도 좀 싸지. 가보니까 아우디가 디자인이 제일 멋있고 재질 뭐 이런 게 끝내주는 거야. 거기에는 렉서스도 지금은 조용한 거를 팔지만 렉서스도 파워트레인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재질 같은 거에 신경을 써. 고급으로. 고급 브랜드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게 사실은 내가 보기엔 BMW, 마세라티 이렇게 성능과 개성으로 승부하는 메이커들은 전기차 시대가 되면 어떻게 성능과 개성으로 차별화하지? 저는 수단이 없을 것 같아. 더구나 BMW 미니 합쳐봐야 250만 대밖에 안 되는데 돈도 없어. 배터리는 다 사와야 돼. 어떻게 하지? 마세라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포드는 어떨까요? 이미 포드는 세단을 포기했고 이제 상용차, 픽업, 뭐 SUV 뭐 이런 것만 한다고 그러는데 포드도 좀 제가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모델이 너무 제한돼 있고 대수가 너무 떨어져. 한 600만 대만 떨어지고 그래갖고 라인업도 한계가 있고요. 혼다 같은 건 제가 보기엔 제일 불쌍하게 될 것 같아. 뭐 모토바이크가 있지만 차 결국에 400만 대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실력 갖고 어디 가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소규모고 기타 메이커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어떤 오토모티브로 그룹으로 얘기하면 전기차 시대에 감히 말하고 제가 짐작하건대는 GM,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 정도가 살아남을 것 같고요. 브랜드로 얘기하면 이제 GM, 그다음에 폭스바겐이나 폭스바겐하고 아우디, 뭐 기타 브랜드들이 있죠. 도요타는 도요타하고 렉서스, 그다음에 현대는 기아,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볼보 정도가 살아남아서 또 경쟁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밑에, 이 아래쪽에는 또 말하자면 중국이나 인도에서 올라온 신생 메이커들이 또 좀 경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이 돼요. 근데 게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남았다고 또 좋아할 게 아닌 것 같아. 계속 시전은 계속 찾아오는 게 지금 요새 IT 쪽에 그 플랫포머라고 그러죠. 플랫포머.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자기가 고성능 반도체를 개발해 갖고 자동차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공급을 해서 메이커에서는 그걸 넣어서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면 라이선스 피를 받고, 지금 구글이 앤드로이드 시스템을 팔아갖고 휴대폰 업체한테 라이선스 피를 걷는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니, 퀄컴이니, 아마존 이런 데가 차량용 고성능 반도체하고 차량을 전체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왜 저렇게 열심히 개발하고 있을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M이나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 정도면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자기가 반도체를 개발을 해갖고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는 또 돈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4개 그룹 이외에는 완전히 이 퀄컴이나 엔비디아에 라이센스 받아갖고 차 만들어갖고 팔 것 같아요. 그러면 겨우 뭐 고정비나 카바할까? 이 돈 벌기는 글른 거죠. 그러면서 점차 하청업체가 돼갖고 점점점 사라져갈 것 같아요. 이게 제 추론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뀔까요? 아니면 지금의 내연기관차를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가는 차들이 있을까요? 선진국, 후진국으로 좀 갈리겠죠. 아무튼 후진국은 내연기관이 꽤 오래 갈 텐데 지금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선진국 기준이라서. 그런데 이제 후진국은 아시다시피 차값이 굉장히 싸잖아요. 로스펙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주력했다가는 지금의 메이커들이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거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새로운 메이커들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휘말려 버릴 것 같고, 또 후진국에만 집중해 갖고는 또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선진국은 적어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기구에 의한 제약도 있고, 그래서 수소 연료전기차가 되든 순수 전기차가 되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더라도 엔진은 점점점 작아지고 배터리와 모터 기술을 좀 더 늘리면서, 왜냐면 그래야 배기가스가 줄어드니까요. 그렇게 진전돼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바람은 예를 들면 수바루 일본에 뭐 마즈다 이런 차들은 나는 그냥 계속 유지가 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다 그냥 너나 나나 다 전기차로 가지 않고 그걸 지키는 회사들은 오히려 더 매력을 느끼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차 위에 다양한 차들이 있으면 참 보기 좋겠는데 트렌드는 점점점 단순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긴 뭐 롤스로이스나 포르쉐 같은 경우도 다 전기차로 지금 만드는 차들이 나올 예정이니까